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일단 죄송하다 이 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 기리씨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만 조금만 쉬어볼까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안 좋아서 기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매우 귀찮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매우 많아서 조금은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텐션이 살짝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헤드라인만 읽는 식으로 정말 빠르게 진행해서 최대한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 3일 방한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에서 또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바이든의 2박 3일이 꽤나 꽉꽉 찬 그러한 일정이었다고 한데요. 일단 첫날에는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방문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날 현충원 참배 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 봤더니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서 한미연합 연습 훈련 확대를 추진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신흥기술 파트너십을 증진하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일에는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까지 하고 오산 미군기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겠죠. 미국 유사시 한국의 핵 제공 북핵 위협에 맞수. 북한이 최근 제7차 핵실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을 못 박는 강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물론 유사시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어쨌든 북한이 조금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은 우리나라에 핵을 두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북한이 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실무진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이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마지막 날에 바이든이 정의선이랑 만났다고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서프라이즈 소식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의선과 50분 만남, 현대차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현지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담 결과를 백악관 유튜브로 라이브 브리핑하는 파격을 선보였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가 봤더니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50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현대차그룹은 55억 달러를 들여서 조지아주에 연산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셀 생산기지를 짓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규모는 105억 달러나 된다고 한데요. 그리고 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도 2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만큼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병행한다 이러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친환경차 정책을 피우고 있는 미국은 현대차그룹에서는 당연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러한 깜짝 발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현대차, 기아, 팔기가 싫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산업은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 외에는 원전, 방산, 우주, 기계 이러한 섹터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환시장의 긴밀한 협력 약속도 한미 양국 중앙은행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회담 기간 중 언급된 사항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한국에 2박 3일 동안 왔는데 그 3일 내내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수혜주는 뭐가 있는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자동차와 배터리는 당연하게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현지 투자를 통해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전, 방산, 기계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계 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하겠죠. 증시가 오르려면 결국 환율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외환시장의 긴밀한 협력 약속도 추후 외환시장 안정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급등세는 일정 부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나이스하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반도체에서도 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삼성 파운드리 테일러 군단 합류, 미국 소재 공장 첫 건설.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를 투자해서 미국 테일러시에 세우는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협력 차원이라고 한데요. 올해 하반기에 건설을 시작하며 24년부터 가동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이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데요. 그동안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공급해 왔으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세부 품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 양사는 지난해 반도체 에천트, 현상액 등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며 소재 업계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보냈으며 그리고 올해는 반도체 소재 실적이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 이러한 기업들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투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자 오늘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딱 보다시피 야 한미 정상회담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뒤통수가 살짝 시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 뒤에서 중국이 미세먼지를 풀풀 뿌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지금 현재 반응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경제 기술 동맹의 중국 고립 의도 대가 치를 것. 한미 정상이 양국 간 동맹 관계 범위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중국은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날선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IPEF에 대해서 분열과 대항을 유발하는 모임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데요. 참고로 IPEF가 뭔가 봤더니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일부랑 사실상 미국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나라들을 모아서 경제 안보 동맹을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러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IPEF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IPEF에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포섭함으로써 중국향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 한다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왕따 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중국의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중 사이에 이때까지 균형을 유지하던 한국이 앞으로는 일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외교의 평화는 한국 그리고 중국 경제 및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그때 잘했네 아니면은 그때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결과 나타날지는 당연히 지금은 알 수가 없겠지만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진짜 많네요. 그래서 오늘 저 길이 진짜 실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슬슬 끝나갑니다. 계속 보자면은 바이든이 일본에 가서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얘기를 했나 봤더니 방금 봤던 IPEF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바이든, 미국, 일본 등 13개국 IPEF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 세경제 구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13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 방침을 결정했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미국이랑 중국 사이가 또 나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바이든이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중관세 인하 무계 인플레 대응 차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고 이번에도 말했으니까 사실상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중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것으로 현 행정부는 그 어떤 관세도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나는 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관세를 오히려 조금은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인플레 대응 차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오펙에 증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으며 한편 대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며 중국이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여타 국가들과 연대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관세 인하 여기에 관련된 소식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또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살짝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살짝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임이사국에는 현재 5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 상임이사국은 당연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힘을 우리가 올해 러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상임이사국이 가진 힘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전부터 이 상임이사국에 들어오고 싶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이렇게 4나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나라 4개를 두고 G4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나라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가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다시피 일본이 된다고 하면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싫어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독일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에 G4 나라가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모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뭔가 봤더니 바로 커피클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커피클럽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일단 첫 번째 한국을 꼽아야겠죠.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등등. 이 커피클럽이 바로 G4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반대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이번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조금 당황스럽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중국 의존 줄이려 애플, 인도 등 생산 확대 검토.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중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한 개가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 동남아시아 등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애초에 2년 전부터 이러한 논의는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애플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생산하는가 봤더니 무려 90%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 애플 제품 90%가 중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애플은 휘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다각화를 모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WHO 원숭이 두창 12개국 확인 추가 확산 경고. 주말부터 이 뉴스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름부터 뭔가 특이한데요. 참고로 이 병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원숭이 두창이 현재 전 세계로 조금씩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데요. 그리고 참고로 원숭이 두창은 사람 간에는 쉽게 전염되지 않아 의사들은 이처럼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타난 데 대해서 의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과연 이런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혹시나 또 코로나처럼 난리가 날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가 많죠. 1년간 457% 오른 리튬 가격, 배터리 가격 반영은 지금부터.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아르헨티나 리튬 화합물 제조업체인 리벤트의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파는 업체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그 리튬을 비싸게 팔았다는 소리겠죠.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그 리튬을 사가는 업체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리튬을 사오는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배터리 가격에 전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리튬 화합물 제조업체인 리벤트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리튬 가격이 배터리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튬은 1년 새 457%나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승이죠. 그리고 보통 리튬 광업체나 배터리 기업은 장기로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난해는 리튬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꽤나 괜찮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과연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가격을 배터리 가격에 그대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하겠지만 만약에 또 가격 전가를 너무 시키면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을 모두 배터리 판매가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한데요. 그러므로 이제 2분기, 3분기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격 전가에 완벽하게 실패한다면 최근 들어 신고가까지 내려고 하는 2차전지 기업들이 또다시 주가 하락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기리쌤 푹 쉬고 내일 더 재밌는 뉴스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